우리는 뭐 거의 고정적으로 월급에 10시부터는 고정적으로 보강을 문제풀이 보강을 좀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가 다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다음 주에는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게 내신 대비 교재를 또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 풀거리가 계속 있을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10시 이후에 못 남으시는 분들은 부모님의 협의 좀 하시고요. 알겠죠? 내가 상담 전에 우리 딸이요? 이런 좀 보면 그렇잖아, 이제. 그래서 만약에 10시 이후에 남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화목에 5시 20분에 라센 보강으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2개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야 돼. 알겠니 얘들아? 근데 예를 들면 다인이는 좀 멀잖아, 집이. 그러니까는 5시 20분권은 들어갈 수 있어? 수질 관리, 그게 수질 관리니? 수질 관리?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그냥 수질 관리밖에 없어? 다른 거 먹는 거 아니야? 수질 관리하고 영어. 영어 공부해줘서 그러면은 목요일은 그 위에 그러면 라센 보강 들어가시면 되고 알겠지? 자 가볼게요. 내가 근데 진도 어디까지 나왔니? 그때 그 함수 그래퍼 끝났니? 아니면 좀 남았니? 이제 라센 시간 때는 진도가 더 안 나갈 거예요. 그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이거 끝나면 계속 Q&A 질문 받아달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그 질문을 주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진도를 계속 좀 더 나가야 돼요. 상학함수 그래프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좀 진도를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라센은 내신 대비 교재가 슬 시작을 하실 거야 하나씩. 그 다음 나는 계속 진도를 나가고. 헤이 빨리빨리 안 다녀? 유경쌤이랑 수업 시간이잖아요 지금은. 자, 나 유형 어디까지 나왔어? 저번에 끝났어? 혹시? 지수함수 활용 말고 그래프. 최대 초도를 다 안 했나? 나 이거 몇 번까지 나왔어? 13번. 그거는 로그 방정식, 로그 방정식 같은데? 그건 라센 시간이 되고 나는 최소. 최대 초도는 안 했어. 이게 안 풀려요. 그건 해줬고 그럼 하나만 더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유형 34번 해드리고 로그 함수, 지수 함수 그래프 질문 조금 받고 그 다음에 상학 함수 질문 나갈게요. 자, 유형 34번입니다. 페이지는 89쪽, 페이지 89쪽. 페이지 89쪽입니다. 네, 거기 499번으로 할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데서 499번이니까. 499번을 보니까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 분석 감자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 하고 싶을까요? 이거 보니까 499번 보니까. 이 비스무리하게 기억 나오잖아, 그지? 얘를 제곱하면 요 비스무리하게 나올 거 아니니, 그지? 치환되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뭘 치환하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자, 그럼 이거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는 똑똑한 학생 있을까요? 되게 많이 실수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이거 양수예요. 0보다 커요. 얘도 0보다 커요. 그지? 더하면 0보다 커요. 이렇게 쓰시면 틀려서 그래요. 알겠니? 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역수원계니까 곱하면 1이지.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루트 두 배 루트 얘네는 얘네들 뭐한 거 곱한 걸 쓰시면 얼마야? 2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범위 때문에 꽤나 많이 틀리니까 이거만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a라고 치환을 하는데 그럼 여기 뭐가 남아있어? 4의 x제곱이랑 4의 마이너스 x제곱 남아있지? 근데 또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거 제곱을 하면 4의 x제곱 나와요.
4의 마이너스 x제곱도 나오고 그러나 얘를 얘랑 곱한 것도 몇 개가 더 나와야 돼? 2개가 더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다 더하기 2가 꼭 추가돼야 됩니다. 그게 a제곱인 거예요. 결론은 그럼 난 얘를 뭐라고 쓰면 돼? a제곱에다가 얼마를 빼내? 2를 뺀 놈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아 그래서 이제 치환해서 정리하시면 y는 6배의 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 좀 더 예쁘게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2 하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2차 식이니까 뭘 만들어야 돼? 서현우 씨? 아 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플러스 2에다가 반하면 마이너스 3이고요. 제곱하면 9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9가 늘어났으니까 플러스 9 해주시면 아 y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1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3, 11이고요. 어떻게 볼로? 위로 볼록한 그래프네. 근데 얘는 범위가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없으니까 아 그래프가 이렇게 잘리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뭔가 최대를 물어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최대는 얼마? 12. 알겠어요? 근데 이게 가끔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으니까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끝이 났어요. 아우 많아 이거 양이 많은 단원이라서 좀 걸렸는데 질문 있으면 좀 받고 요 라인에서만 그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은 여러분들 라셈 시간 때 질문하시면 되니까 선생님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안에서 질문 좀 받아뵙겠습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아, 480번 왜 이 자식은 그거 보시면 아 사회 80번 풀기 전에 그 두 식 관계가 좀 어떨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나요? 완전 역함수 관계는 아닌데 역함수 비스무리한 느낌이 좀 있죠. 480번 4,0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로그 2의 x와 만나는 점을 라지 b라고 하자. 이때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y는 2x 플러스 1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하고 문제가 물어보셨습니다. 됐니? 자 근데 이 문제가 일단 첫 번째는 y는 로그 2의 x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고 근데 얘네들은 아주 역함수는 아니지만 역함수 삘이 있는 관계이지 그치? 그럼 이걸 두 개를 따로 계산하시면 좀 헷갈린다 이런 거야. 오케이 거기다 하나만 더 보자면 기울기가 얼마짜리 직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그래프가 있어. 역함수 관계에 두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됐니? 거기를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어떤 상태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만 하면 됐니? 이 두 그래프랑 만나는 두 점은 무슨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y는 x랑 대칭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됐니? 그래서 식을 구하지 아니하고도 좌표를 찾을 수가 있다는 좀 이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얘도 뭐냐면 얘를 그냥 쓰기보다는 됐어요? 얘의 역함수를 이용을 하자 이건 거야. 됐어? 얘의 역함수는 그림을 좀 그릴게요.
얘는 그림을 그리시면 어떻게 돼? 꼭지점, 정점은 마이너스 1,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2가 정점이고, 그 다음에 점근선은 x는 1이고요. 이게 정근선이고요. 됐어? 그래서 증가함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역함수는 x는 2의 y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 2의 y 플러스 1제곱은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1은 로그 밑은 2고 진수가 x 마이너스 1, 결론은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근데 얘랑 역함수 관계에 있는 애는 이렇게 생긴 애가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얘네들이 역함수거든. 됐어?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 문제가 말하는 로그 2의 x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그러면 누구랑 관련이 있겠어요? 얘랑 비교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그리는데 관계성을 좀 보면서 그리셔야 되고, 맞아요. 난이도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고 찬찬히 그리는 연습에 좀 더 집중을 해주세요. 알겠니? 자,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자, 얘랑 얘랑 비교해봤더니 x 대신에는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지. 맞나요?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애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생긴 애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생긴 애. 얘가 y는 로그 2의 x. 간단하게 그려놓았어요. 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위에 있는 애들처럼 그림이 있는 애가 오히려 편합니다. 됐어요? 그림이 있는 애들은 그냥 그림을 바로바로 활용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런 문제들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왜냐면 나도 파악이 잘 안 돼. 됐니? 그럼 좀 빠르게 가봅시다. 얘가 일단 첫 번째는 그러면 점 4,0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래. 점 4,0을 지나고 4,0이면 뭐일지 되겠죠? y축에 평행하니까 이렇게 생긴 선을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생겨서 얘랑 누구랑 만나는 점? 얘랑 로그 2의 x랑 만나는 점은 b. 그러니까 얘가 b네요. 여기가 b. 그러면 얘가 x좌표 4니까 얘는 4, 하고 쓰시면 되겠죠? 선생님 좌표가 나오면 좌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가보니까는 y 값은 여기다 4를 넣으시면 되겠네. 그치? 그럼 얼마? 2. 4,2예요. 그리고 점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y는 2x 플러스 1과 만나는 점을, 할 게 많아.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자는 거야? 이걸 C라고 하자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 ABC 넓이 구해. 그럼 C가 뭔지만 찾아주세요. 그렇지? 얘들아, 얘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 그렇지. 그럼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니? 기울기.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늘어나는 거지.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 말은 요 B 위에 있는 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면 누구 위에 있는 점이 된다? 얘 위에 있는 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몇 콤마 몇? 요 점은 B 프라임이라고 할 거고, 요 점은 5,2를 합니다. 맞나요? 이것 때문에 그린 거예요, 분수. 이것 때문에. 이해가 됐어? 그럼 전에 말씀드렸죠? 얘가 지금 기울기가 얼마짜리 직선이야?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지.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역함수 관계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y는 x에서 무슨 대칭되는 점? y는 x에서 대칭되는 점. 그럼 얘는 당연히 몇 콤마 몇으로 바로 답이 나와? 1,5.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저번 시간에 알아두면 좋아요라고 해드린 게 이게 포인트예요. 괜찮니?
선생님 이런 점이 안 맞으면 어떡해요? 이게 안 맞으면 못 풀어요. 못 푼다기보다는 되게 푸는 게 번거로워집니다.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그래프적 성질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끝났네요. 그럼 이제 좌표가 몇 개가 나왔으니까 3개가 나왔으니까 이걸로 뭘 구하는데 넓이거든요. 넓이는 보라색으로 핑크색으로 합시다. 자, CB A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를 구합니다. 넓이는 어렵지 않아요. 요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여기가 Y좌표가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밑변의 길이는 얼마? 2.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높이가 되겠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1이에요, 1. 그리고 여기는 4고요. 맞니? 그 높이는 얼마? 3. 그래서 넓이는 3 하고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네요. 됐습니까? 음메. 그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계산을 풀기 너무 더러운 문제입니다.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알겠죠? 네. 그리고 어려운 거 맞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을 때 이 선생님 이걸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기 힘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찾아보자는 거야. 알겠어? 그려놓는 것까지 하고 자, 넘어갈게. 다음 쭉 400 60번 야, 이것도 전에 얘기했잖아.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직선 두 개가 y는 마이너스 2x라는 거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가운데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다. 됐어요? 그래서 적당히 잘라서 뭐 하자는 거야? 붙이자는 거야. 근데 이 잘라 붙이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걸 뭘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그냥 이 위에 부분 있죠? 이 위에 부분. 이 위에 부분. 난 이걸 밑에다 붙이려고. 얘랑 길이가 동일하고 얘랑 꺾어진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아? 얘를 여기다 갖다 붙여도 전혀 문제가 없겠지. 그래서 문제가 물어본 건 이렇게 생긴 뭐의 넓이가 되는 거야? 평행 사변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해야지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이 길이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냐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지금 y는 마이너스 2x고 얘는 y는 이렇게 쓰세요. 마이너스 1로 묶으시면 x는 마이너스 4입니다. 맞지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림 보면서 하셔야 돼요. 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동한 분량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맞나? 직선과 직선이 이동한 양.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이 이동한 양. 근데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x-4가 들어가 있지. x축 방향 몇 칸? 4칸. 1인데. 그럼 이제 두 번째 높이 찾아야 되는데 높이라는 건 높이는 보시면은 이 점이랑 곡선과 곡선이 이동한 거리죠.
그럼 얘는 어떻게 이동했어? x 대신에 x-1이 들어가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몇 칸? 2칸. 됐어요? y축 방향으로는 몇 칸? 4칸? 맞나요?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보자면 x축 방향으로 몇 칸? 2칸. 됐어요? y축 방향으로는 4칸? 그러면 요게 높이네. 우리 넓이 구하는 거니까 난 여기 길이 구하는 거야. 그렇죠? 높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밑변은 4, 높이도 4. 넓이는 8. 지금 됐나요? 이거 체크하면서요. 이게 왜냐면 보통은 이렇게 얘네 둘만 가지고 노는데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노는데 직선도 섞여 있어서 평행이동을 두 군데서 따로 입으셔. 안 해요. 그래서 미안. 내가 입을 해보니? 소리 16. 여기 됐습니까? 체크. 개인적으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458이나 459번은 좀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할 줄 알면서 요거까지 연습하시면 웬만한 넓이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밑이 6이고 여기 밑이 6이어서 모양이 같았던 거야.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거까지 몇 번? 없으면 진도 나가요? 네, 진도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살짝 건너뛰어야 되긴 하지만 삼각함수로 갈게요. 삼각함수. 삼각함수 처음에는 이제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걸 먼저 하고요. 첫 번째 일반각이라는 건 우리가 이거 쓰지 마세요. 중학교 때 배웠던 각도들은 정확하게 삼각형 위에 있는 각도들이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각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 방향을 읽을 필요도 없고요. 누가 움직인다 이런 개념을 볼 필요도 전혀 없는 각이었기 때문에 그냥 벌어진 정도만 항상 각으로 인지를 한 거야. 됐어? 근데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게 거기 삼각함수라는 단원이잖니. 이 삼각함수라는 단원이 뭐냐면 이 각이 이렇게 변하는데 각이 변할 때마다 코사인 값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일일이 점으로 콩콩콩콩콩 찍는 거야. 그러니까 각이 뭐 한다고 방금? 변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라고 각이 여기는. 오케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y는 sin x라는 건 각도가 바뀔 때 sin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점으로 콩콩콩콩콩 찍는 거야. 그게 삼각함수라는 거라고. 됐니?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건 각이 뭐 한다는 게 포인트야. 삼각함수에서는 변한다가 포인트야. 됐니? 근데 이 각이 변하는데 선이 두 개가 있잖니. 두 선이 막 다 움직이면 정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고정된 선을 하나를 잡을 거야. 기준이 되는 고정된 선을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삼각함수를 다룰 거잖아. 삼각함수에서는 주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시는 분이지. 움직이시는 요 분을 이름을 움직일 동자 써서 동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져 있는 요 상태에서 벌어진 정도를 알파라고 할 거고, 우리는 각도를 읽는데 각도는 보통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을 때를 양수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됐니? 이 방향이 양수 방향, 반대 방향은 음수 방향이야. 됐니?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플러스 방향으로 요 각을 세타라고 표기해요. 이 세타를 어떻게 쓰겠느냐 이건 거야. 됐니? 오케이. 그러면 뭐야 선생님? 세타는 알파죠. 라고 하시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까부터 얘기한 건데 여기는 각이 뭐 한다는 게 포인트다? 변한다가 포인트예요. 됐니?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계속 동경이는 계속 움직이는 애. 계속 움직이는 애인데 어느 날 내가 봤더니 이 상태인 거라고. 됐니? 그럼 얘가 도대체 한 바퀴를 빙그르르 돌고 와서 여기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요만큼만 움직여서 여기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뒤로 몇 바퀴 돌고 나서 여기 있는 건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각이라는 각 표현법을 쓴다?
일반각이라는 각표현법을 쓴다. 그럼 일반각이라는 각표현법에 의하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몇 바퀴 돌았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360도가 한 바퀴잖아. 그치? 그게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요 라는 의미로 360 곱하기 n이 일단 스타트야. 됐니?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알파만큼 더 움직였지? 맞나?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알파하고 각을 표현하는 걸 일반각 표현법이라고 봅니다. 됐어요? 이딴 걸 왜 배우냐면 문제 여기 잠깐 문제 보고 올게요. 네, 677번입니다. 677번. 678번으로 하겠습니다. 678번.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랍니다. 그럼 얘들아, 선생님 지금 잘못 풀 거거든? 지금 수업을 제발 듣거라. 잘못 풀 거야, 쓰지 마. 알겠지? 잘못 풀긴 하지만 잘못 풀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실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하라는 얘기인 거야. 자, 3,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거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아요라고 해도 되는 거 맞니?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럼 문제가 물어보면 3분의 세타니까 3분의 세타는 60도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90도까지가 되겠네? 이게 몇 사분면이니? 1사분면 아니니? 그치? 근데 답은 1사분면이 아니야. 애초에 1사분면은 있지도 않아. 그치?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 세타가 세타가 400 세타가 550도라고 해보자고요. 세타가 550도면 얘는 360도에다가 뭘 더한 거야? 190도를 더한 거거든. 맞지? 그럼 생각을 해봐요. 위치상 한 바퀴를 뺑글로 돌았어, 그지? 그리고 190도면 180도를 넘어서 살짝 더 왔지. 그러니까 얘도 몇 사분면인 거야? 얘도 3, 4분면인 거야. 맞지? 그럼 얘를 3으로 나누면 3분의 550도고 대충 얼마쯤 되는 거니 이거냐? 183 뭐 이런 건가? 뭐 이쯤 되나 봐, 그지?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이야? 183이면은 3, 4분면이네. 그럼 4분면 세타가 몇 사분면에 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3, 4분면에 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런 각 표현법은 우리가 각을, 그러니까 움직이는 각에서는 정확한 각을 위치를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봅니다. 그래서 무슨 각으로 항상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된다. 알겠어? 자, 맞아? 문제가 뭔지 이해했지? 그러면 이제 왜 일반각을 써야 되는지를 느꼈으면 일반각으로 앞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연습을 할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냥 이거 넣으면 돼요. 360도씩 몇 번 움직이는지 몰라요. 넣어주세요. 괜찮니? 그리고 180도보다는 어떻게 했어? 크겠지. 그 다음에 360도씩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요. 괜찮니? 그 다음 그거에 270도를 더한 것보다는 작겠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아까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푸는 게. 되니? 그럼 얘를 뭐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3분의 세타가 되는데 3분의 세타는 120n 플러스 60부터 120n 플러스 90까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별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차분히 숫자를 집어넣는데 개인적으로는 0부터 집어넣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0을 넣으시면 60부터 90까지죠? 아까 말한 1사분면. 그러니까 1사분면이 틀렸다가 아니야. 답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넣으시면 180도부터 210도까지예요. 몇 사분면입니까? 3사분면.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으시면 300도부터 330도까지. 이거는 4사분면인 거예요. 괜찮니? 그 다음에 n이 3이면 다시 어디로 돌아오기 때문에 320도 다음에 60도 추가니까 다시 뭐야? 1사분면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1사분면과 3사분면과 4사분면을 순환하는 거지. 얘가 되었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얘가 되셨나요? 넘어가서
넘어가기 전에 좀 호흡법 하고 넘어가요. 지금 잘 썼어? 푸시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낯선 느낌이 좀 있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확히 좀 푸시는 연습 하셔야 돼요. 수아나 정신 차려라. 김수환 씨. 쟤 너무 딥슬립인데? 누가 와서 등짝 좀 스매싱 해주면 좋겠다. 안 돼요. 수환이 깨우고 갔다 오세요. 안 싫어요? 그럼 하면 돼요. 안 싫으니까. 네? 그러니까 시죠. 친하면 안 시겠죠. 차야가 하고 와. 차야가 제 등짝 스매싱 좀 하고 와. 진짜 가까워지네요. 어디를? 아니 제 등짝 스매싱 하고 갔다 와야지. 할 수 있어요. 하지 마야. 너가 때리면 뭔가 사고 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 순간. 빨리 오다 빨리. 자 호흡법입니다. 2번. 호흡법은 정의를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끔 정의가 나와서 당황시키실 수가 있으니까 뜻도 좀 정확히. 파이가 180인 거 다 아는 거는 나도 눈에 아는 거. 근데 정확한 뜻도 좀 알아두거라. 자 호흡법이라는 건 반증이 R인 애가 있는데 드라마틱하게 호익이도 R인 거예요. 요 드라마틱한 시점에 값을 1이라고 수학에서는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게 1인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제일 많이 쓰는 이런 180도 같은 건 그럼 어쩌라는 거냐 그랬어? 그래서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 자 부채꼴은 호의 길이랑 중심각이 어떻다는 거? 비례한다는 걸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심각이 지금 현재 몇 도야? 180도잖아 그지? 근데 180도 대신에 우리는 세타로 쓸 겁니다.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표기를 위해서 세타. 그 다음 이거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죠. 그럼 반토막을 내면 얼마야? 파이 R이야. 맞니? 따라서 이 부채꼴에서는 중심각이 1대 호의 길이가 R이 맞아? 이 부채꼴은 중심각이 세타인데 호의 길이가 파이 R인 거고 되니? 그래서 안에 건 안에 거 비리 밖에 건 밖에 거 비교하시면 R 세타는 파이 R이 되는 거고요. 약분하시면 세타는 파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세타 180도에 대응되는 각도를 우리는 호도법으로 쓰면 어떻게 한다? 파이라고 쓸 거야.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파이가 180도에 대응하니 첫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특수각 같은 거 30도 같은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분의 파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뭐 60도 같은 것들은 3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90도 360도 한 바퀴 같은 거는 뭐야? 2파이 하고 쓰실 수 있으면 되겠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호두법을 각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각도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60분법. 우리가 말하는 각도를 60분법이라고 부릅니다. 60분법으로 바꾸려면 파이에다가 180도를 대입하시면 돼요. 쉬워요. 호두법을 바꾸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60분법을 호두법으로 바꾸실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80도가 파이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1도는 180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6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60도는 뭐 60도에다 뭘 곱하라는 거야? 여기 1도인데 여기 60도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몇 배 주면 돼? 60배 주면 되겠지? 그래서 60도에다가 뭘 곱해라? 180분의 파이로 곱하라. 됐어요? 그러면 약분하시면 3분의 파이가 되죠. 이게 특수각은 이렇게 안 해도 돼. 직관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가끔 막 3도, 5도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때를 위해서는 요거 좀 알아두셔라. 그래서 각도에다가 곱하기 180분의 파이 주시면 그러면 호도법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유형 3번으로 갈 건데 자, 유형 3번이랑 그 다음에 4번 이거 쬐끄맣게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게 치지는 마시고요. 조그맣게 별표 치시고요. 선생님은
그리자파주의예요. 나는 그려서 해라 내 주의인데 마쌤은 그냥 외우라고 시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취향 문제인 것 같아요. 취향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일단 첫 번째는 암기를 저는 그냥 선생님 그리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외우세요. 알겠죠? 외우세요. 거기 애들 있으니까 다 외우셔야 된다는 대신에 총 5개가 있는데 5개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선생님은 근데 그리자파니까 그려서 왜 그걸 그렇게 외우게 되는지는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알겠니? 그래서 나 그려볼만 하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려서 보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외워도 여러분들 아마 우리 시험 보는 건 다음 달이잖아. 이제 다음 달쯤 되면 어떻게 기억이 흐릿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 외우신 거를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지금 외우자파들은 지금 한번 외우고 나면 중간중간에 계속 보수 점검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완벽하게 외울 수 있게. 선생님은 그려서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푸는데 이제 그래서 푸는 이유는 증명도 같이 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왜 그게 되는지. 자, 683번입니다. 683번. 미안해, 이거 하기 전 하나만 더. 얘들아, A가 정수래. 내가 밑도 끝도 없어. 정수야. 정수. 뭔지는 모르는. 됐어? 그러면 그리고 B도 정수래. 그냥 밑도 끝도 없어. 정수래. 그럼 내가 A랑 B랑 더한 것도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뭔가 정수겠지. 근데 문제는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니까 완전 모르겠는 어떤 또 정수인 거지. 그럼 모르는 정수인데 굳이 A 더하기 B라고 쓸 필요 있을까? 이걸 그냥 내가 N이라고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야. 괜찮아? 물론 A 더하기 B라고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복잡하잖아. 식이 좀 더러워지잖아. 그래서 그냥 A 더하기 B 어차피 정수니까 N 하고 써도 어때? 이상하지 않아요. A-B도 A가 어떤 정수인지 모르고 B도 어떤 정수인지 몰라도 빼면 정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그냥 어떤 정수겠지? 근데 뭔지 몰라 어차피 내가. 그럼 굳이 막 A-B라는 식으로 쓰지 말고 심플하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 그냥 N이라고 써도 어때? 별 문제 없겠지. 괜찮은 거 맞냐 여기까지? 요거 이해하시면 되게 좀 편하게 그려서 풀려집니다. 이 정수의 특이점 때문에 얘는 고정된 정수가 아니라 어떤 정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연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연산한 것 자체를 그냥 정수라고 읽어도 전혀 문제는 없다가 포인트. 괜찮니? 자 그럼 가볼게. 683번. 자 세타랑 7세타랑 동경이 일치한대요. 근데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라는 건 2, 4분면에 가기라는 얘기지. 근데 그렇다고 세타를 여기 2, 4분면에다가 그리시면 좀 헷갈려요. 그리자파분들. 됐니? 그냥 세타가 어디 있든 신경 쓰지 말고 1, 4분면에 그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어차피 공식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비 도어해 좀. 자, 그래서 이게 세타고요. 이게 벌어진 정도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각도가 아니에요. 그냥 벌어진 정도입니다. 자, 근데 얘랑 7세타는 뭐한데? 일치한대지. 그럼 일치하면 똑같은 데 그리면 되겠네? 7세타는 여기다 그리면 되겠네. 이게 그리자파야. 그럼 7세타라는 걸 각으로 표현하면 자 2파이씩 2파이면 360도니까 한 바퀴죠. 2파이씩 몇 번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어. 몇 번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2a파이 됐어요? 거기다 플러스 얼마만큼 더 움직인 거야? 알파만큼 더 움직인 거야. 세타는 2파이씩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2b파이라고 합니다. A랑 B랑 다 정수예요, 현재는. 됐니? 그 다음에 얼마만큼 더 온 거야? 알파만큼 더 온 거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기할 줄만 알면 됩니다. 됐어요? 자, 시진아, 이거 더하고 싶니? 빼고 싶니? 그치, 빼면 알파 사라지잖아, 그치? 그 둘을 뺄 거예요. 그럼 빼면은 6세타는이 나오겠죠.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2a-b파이야. 근데 아까 말했잖아 이게 지름마다고. a-b는 그냥 정수니까 n이라고 퉁치자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2n파이라고 해도 되겠네. 알파 사라졌죠. 인정?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공식이 이거예요. 얘랑 빼면 2n파이라는 게 이래서 2n파이. 거기는 5개를 빠닥빠닥 잘 외우실 수 있다면 외워서 보세요. 괜찮아요? 근데 나는 그냥 빨리 그려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림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서. 알겠지? 여기 괜찮아요? 자 근데 문제가 물어보는 건 세타잖아, 그지? 그럼 식을 세타하는 것만 하면 돼요. 이제 끝났어. 그러면 세타는 하면 3분의 n 파이 하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세타 찾는 방법은 이 다음에는 n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면 돼요. n은 어차피 정수니까. 근데 선생님 추천사는 n은 0부터 넣어요. n에다 0을 넣으면 세타가 0이죠. 근데 얘는 그 범위 안에 있어 없어? 없어. 탈락.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금방금방. n에다가 1을 넣으시면 세타는 3분의 파이예요. 아쉽게도 범위가 아니에요. n에다가 2를 넣으시면 세타는 3분의 2파이예요. 파이보다 작으니까 맞아요. n에다가 3을 넣으시면 세타는 파인데 안타깝게도 파이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탈락이에요. 근데 답이 뭐야? 3분의 2파이라고. 이해하셨나? 장기적인 암기를 위해서는 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요. 다음 페이지는 688번을 해봅시다. 688번. 자, 좌표 평면에서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무슨 축에 대하여 대칭?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납니다. 오케이? 자, 거기 뭐 일단 식을 먼저 스포를 한번 해볼까요? 요번엔 아마 더 하라고 했을 것 같고요. 됐니? Y축 대칭 써있잖아. 이제 위에 박스에 있어요, 여러분들 다. Y축 대칭 그림 이거 보이나요? 네, 그러면 더 했더니 2n 플러스 1파이라고 돼 있나요? 나 못 외우는 줄 알았더니 외우네. 난 참고로 진짜 못 외워요. 나는 못 외워야 돼, 알았니? 난 항상 그려줄 건데, 그리는 거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세요, 알겠지? 오케이? 688번이고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도 보면서 그냥 그려서는 어떻게 풀 건지. 자, 여기 세타라는 애를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벌어진 건 알파라고 칩시다. 됐어요? 그 다음에 5세타라는 애는 Y축에 대한 대칭이 되지, 그치? 그럼 Y축에 대칭되게 그리시면 돼요. 똑같이. 얘 이름이 5세타야. 그럼 대칭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벌어진 게 알파면 여기도 벌어진 건 알파여야겠지. 맞나요? 그럼 세타부터 먼저 할까? 얘는 2파이씩 몇 바퀴 도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2a파입니다. 2파에다가 a 곱한 거죠. 됐니? 그 다음에 얼마만큼 더 온 거야? 알파만큼 더 온 거야. 그 다음 5세타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다 쓸게요. 그럼 5세타는 2파이씩 몇 바퀴 움직였는지 모르는 게 2b파이 하고 쓰면 돼요. 괜찮니? 그 다음에 잠깐만 얘들아, 여기 2b파이면 여기에 아직 원점으로 돌아온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얼마만큼 또 움직여야 돼? 파이만큼 움직여야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파이만큼 갔어. 되니? 근데 다시 5세타로 와야 될 거 아니야, 5세타로, 그치? 그럼 요렇게 다시 돌아가야 되겠지? 알파만큼 돌아갔으니까 마이너스 알파인 거. 추신시 한 번만 더 할까요? 이거는 더 하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그렇죠. 왜 더하는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더 하고 싶으니까 합하시면 6세타는 자,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는 지워지고요. 얘네들은 이제 퉁쳐서 뭐라고 바로 쓰는 거야? 2n파이라고 써도 된다는 거야. 정수, 부정형 정수, 부정형 상수라고 부르거든 이런 걸. 근데 어쨌든 부정형 정수의 특성에 의해서 그냥 n이라고 써도 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이가 아직 남아있지. 그걸 파이로 묶으시면 2n 플러스 1파이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식 둘을 합하면 2n 플러스 1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취향대로 하세요. 근데 외우려면 정말 제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만 믿고 이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 성적이 나오려면 그런 부분이 민감해야 돼요. 알겠어? 다 둥글게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성적 나올 수 없습니다. 됐어요? 못 외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외울 때까지 선생님이 바싹 정신 차리게 챙겨드려야 되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 알겠니? 그러니까는 외우자파들은 좀 잘 외우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그리자파들은 좀 여러 번 그려보시기는 해야 돼요. 처음에 막 한두 개는 좀 힘들고 여기 있는 건 싹 다 한번 그려보시면 근데 감이 막 슬슬슬 옵니다. 그리고 나서 교과서에 있는 걸 한번 그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나? 자, 포인트 잡아. 여기서 근데 길을 잃어가지고 그리다 보면 그리자파들의 단점이야. 근데 하다 보면 여기까지 하면 정신이 약간 없어.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세타 찾는 게 목적이죠. 세타. 여기 6세타니까 뭐로 나눠주면 돼? 얘는 6으로 나눠주세요. 그럼 세타는 6분의 2n 플러스 1 파이가 됩니다.
자, n에다가 숫자를 예쁘게 넣을 거예요. 선생님이 0부터 넣을 거고요. n에다 0을 넣으면 세타는 6분의 파이가 돼요. 근데 이건 범위가 안 맞아요. 그죠? 왜냐면 각도가 파이보다는 커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눈썰미가 있으면 n에다가 1 넣는 것도 패스하시고 n에다가 2 넣는 것도 패스하셔야 돼. 이것도 아직 파이가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아직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바로 어디야? n에다가 이제 3 넣는 거 쓰시면 돼요. 세타는 6분의 7파이 범위 안에 들어가고요. n에다가 4를 넣으시면 6분의 9파이니까 2분의 3파이. 근데 이것도 범위 맞나? 얘는? 아이고, 이건 아니네, 그지? 그럼 답은 얘. 이렇게 촥촥촥 대입하시면 되게 구성이 뻔한 구성이라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 저런 걸 많이 안 해봐서 낯설다는 느낌은 드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알겠어?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외워보든 그려보든 하나는 꼭 해봅시다, 알겠죠? 이거 질문도 받을게요. 아마 거기 689번처럼 와인렉 스태칭 같은 경우는 외우지 않으신 분들은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알겠니?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부채꼴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잘 먹네. 잘 먹네. 금명들하다. 자, 이번엔 유형 5번 호도법은 숙제로 풀어도 오세요. 네, 넘어가서 부채꼴로 가겠습니다. 부채꼴. 일단 기본적으로 부채꼴이 이렇게 생겨나 있어요. 이렇게. 중심각은 세타고 반지름은 r인 분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 거고 넓이를 S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호의 길이 L은 공식 쓰면 R 세타입니다. R 세타로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세타가 각은 각인데 얼마나요? 각은 각인데 호도법으로 표기된 각으로 표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이는 S,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외우셔도 다도 외워야 되고 2분의 1 RL로도 외우셔야 됩니다. RL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R제곱 세타가 R 곱하기 R 세타잖아, 그치? 근데 R 세타가 뭐니까? L이니까 2분의 1 R. 간단하게 증명. 자, 부채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 비례한다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자, 세타일 때 호의 길이가 L이에요. 그쵸? 부채꼴. 됐니? 그럼 얘는 중심각이 얼마야? 파이잖아. 파이 때는 호의 길이가 얼마야? 파이 R이더라. 그래서 안에 건 안에 거기, 밖에 건 밖에 거기 곱하시면 파이 L은 파이 R 세타가 되는 거고 파이 약분하시면 L은 R 세타가 되는 거예요. 뭐 증명 자체가 어렵거나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넓이도 증명을 하시면 자, 요때 부채꼴 넓이는 원래 원의 넓이가 얼마야? 파이 R 제곱이잖아. 먹어 괜찮아. 파이 R 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반토막을 쳤으니까 2분의 1 파이 R 제곱이 넓이인 거예요. 맞지? 그래서 세타일 때 넓이가 S라면 저 부채꼴은 세타일 때 넓이를 S라고 하기로 했었지, 그치? 그러면 중심각이 파이일 때는 넓이가 2분의 1 파이 R 제곱이에요. 안에 건 안에 것끼리 밖에 건 밖에 것끼리 곱하시면 파이 S는 2분의 1 파이 R 제곱 세타가 되겠고요. 파이 약분하시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나오는 뭐 단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잘 외워주시고. 자, 그럼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페이지 넘어가서요. 네, 701번. 쬐끄맣게 외우시고요. 교과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A
AB의 길이는 2파이, CD의 길이는 3분의 4파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1대.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봐. 중심각이 둘 다 똑같지. 그치? 그러면 부채꼴의 길이는 뭐에 비례할 수밖에 없겠니? 중심각이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에 비례해야 돼? 반지름에 비례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호의 길이 b는 3분의 4대 2라는 호의 길이 비율은 됐어요? 반지름의 길이 비율과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근데 이거 약분을 하시면 어떻게 돼? 3, 3 곱하기 약분하시면 4분의 6 2대 3이네. 그치? 맞나? 그게 이 반지름의 길이 비율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건 2, 큰 거는 3. 그래서 작은 걸 잠깐 2R이라고 할게요. 2R. 됐어요? 그 다음 긴 거는 3R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가운데 껴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가운데 껴있는 부분의 넓이는 큰 부채꼴에서 뭘 빼면 돼?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되는 거지. 큰 부채꼴은 2분의 1 R은 얼마야? 3R이 반지름이 3R. 됐어요? 그 다음에 L의 길이는 얼마야? 2파이. 그럼 작은 부채꼴은 2분의 1 호 반지름은 얼마야? 2R. 호의 길이는 3분의 4파이. 그래서 계산한 게 3분의 10파이라는 거잖아. 얘는 계산하시면 3파이 R 빼기 3분의 4파이 R 통분하시면 3분의 9파이 R에서 4파이 R 뺐으니까 5파이 R. 그게 3분의 10파이. 맞나요? R은 얼마 그래서? 문제가 뭐 물어봤어? 요거 AC의 길이 물어봤지? 이만큼이 3R이고요. 요만큼이 R이야. 맞아? 잘라내면 R이지. 답은 그래서 2 쪽으로 쓰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식 차근히 쓰는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알겠죠? 넘어가서 709번 709번 여러분들 체크 둘레, 부채꼴의 둘레라는 말이 있는데 부채꼴의 둘레는 얘 부채꼴이 있으면 반지름 있고 호의 길이는 L이라고 퉁칠게요. L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둘레라는 얘를 다 더한 게 둘레인 거예요. R 두 개랑 L을 더한 게 둘레라는 게 좀 주의사항이라면 주의사항. 가끔 둘레라고 했는데 호의 길이를 둘레로 착각하시는 분들 있니? 그래서 그게 얼마라는 게요? 그게 20. 근데 문제가 뭐의 최대를 구하라고 하냐면 넓이의 최대를 구하래요. 그럼 넓이는 2분의 1. 야, 넓이 공식이 두 개가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뭘 쓰는 게 좋니? 1번을 쓰는 게 낫겠니? 2번을 쓰는 게 낫겠니? 2번이지. 왜냐면 여기 L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RL로 써서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최대겠지? 네, 최대를 구해라. 됐냐? 근데 문자가 두 개잖아. 최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거에 도움을 받아서 문자를 좀 줄일 겁니다. 얘는 식을 정리하면 L은 20-2R이 되겠고요. 이걸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넓이는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10R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식은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한 거야. 정리를. 자, 이거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지, 그치? 그리고 최대 구하라고 했으니까 뭘 만들면 돼? 완전 제곱식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R제곱 마이너스 10R 반하고 제곱을 하면 25 마이너스 25가 늘어났으니까 플러스 25 그래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25 결론은 R이 얼마일 때? 5일 때 최대가 얼마가 됩니다? 25가 됩니다.
그때 반지름 구하라고 하시면 답은 뭐가 되겠네요. 필기하시고 이상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갔어.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 이거 쓰시고요. 마지막, 오늘 필기로는 거의 마지막이겠네. 마지막 필기하고 마무리합시다. 상함수의 정의하기 전에 정말 너무 혹시나 해서 특수각을 못 외우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외워서 오세요. 알겠죠? 진짜 창피당하게 만들 겁니다. 알겠어요? 진짜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외우죠 뭐 이러시면 중간에 답이 없어요. 알겠니? 오케이? 지금 확실하게 좀 외워서 오시고요. 표 써서 외우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물론 실수하지 말라고 이제 내가 어드바이스 드릴 때 시험지 위에다 살짝 써놓고 시작하라고 하긴 할 거야. 정말 잘 못 외우시는 분들이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알겠니? 그래도 미리 좀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자, 각도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돌아가면서 한 번 물어봐야겠다. 채야, 사인 0은? 응은 반말이잖아. 0이야 이 자식아. 사인 30은? 2분의 1. 네. 사인 45도는요? 2분의 루트 2가 맞는데 선생님은 계산이 유리화 안 한 게 편한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난 루트 2분의 1로 외우는 편이야. 괜찮아요 2분의 루트 1이라도. 그 다음에 시진이 네 2분의 루트 3 맞고요. 방금 뭐야? 너무 쉬운 걸 준 거 아니야? 채연이 코사인 0은? 2분의 코사인 0은 0. 1. 1. 네 맞아. 2분의 3. 저 이거 주면 안 되는 건데. 2분의 1. 웃어? 탄젠트 0은요? 탄젠트 0. 탄 30. 삼분의 루트 3으로 원래 쓰는데 나는 계산할 때 보면은 유리화를 안 하는 게 편한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유리화를 맨 마지막에 하는 거지. 알겠어? 근데 이건 취향입니다. 외우는 건. 다음 루트 45도. 루트. 2번 루트. 다행히 네 1이죠. 탄젠트 60 채연이. 그 다음에 채야 루트 90. 아깝다. 뭔가 걸리길 바라면서 시킨 건데 알았네 이거는. 야 그게 사인 0이 위자고 하려고 한 얘기죠 이게 지금. 외우세요. 알겠죠? 빠싸 외우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조용히 안 넘어가도 됩니다. 알겠어요? 욕할 거고 10번 쓰기 시킬 거 알겠지? 쓰세요. 알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는 한 절반 이상은 잘 외우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외우시는 분들은 이제 특수가 호도법으로 바꿔서 외우세요. 알겠죠?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뭐 사인 4분의 파이 하면 그러니까 각 사인 45,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아. 잘 하다가도 이제 호도법으로 바뀌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 자, 그럼 진짜 삼각함수로 가겠습니다. 1번. 삼각함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 위에서 좌표 평면 위에서 얘기를 하는 애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원 위를 빙글빙글 도는 어떤 한 점이 있어. 그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 거야.
그리고 중심에서 그 점으로 연결하는 선이 있겠지. 자, 여기서는 이 x축의 양의 방향이 뭐가 되는 거고요? 시초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린 이 움직이는 점, 이 점 움직이거든? 이 움직이는 점이 뭐가 되는 거다? 동경이 된다. 그리고 여기 벌어진 정도로 선생님이 세타, 이 각도, 움직인 각도를 세타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괜찮니? 그 다음에 요 반지름 얘기가 있는데 요 반지름은 일단은 R이라고 쓰겠지만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0,0에서 x, y까지의 거리니까 R이라는 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거야. x 빼기 0 하면 x가 남으니까 제곱. 맞아? y에서 y제곱 빼서 제곱.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코사인 x,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자, R분의 반지름이죠? R분의 외우실 때는 x 좌표로 외우세요. 알겠죠? 그냥 R분의 x라고 쓰기는 하지만 읽을 때는 x 좌표로 하세요. 알겠죠? 친해질 때까지. 자, 사인 세타는 R분의 y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y 좌표로 외우세요.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라고 외우세요. 되십니까? 자, 하나 더 하고 그다음에 문제 하나 풀어보고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좌표가 몇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의 부호가 좀 달라집니다. 됐어요? 자, 1사분면에 있는 경우에는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죠. 그리고 r은 기본적으로 양수입니다. 길이기 때문에. 됐어? 그러면 x좌표가 양수니까 코사인 양수겠죠? y좌표가 양수니까 사인도 양수겠죠? 양수도 양수니까 탄젠트도 양수겠죠?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모두가 양수라서 암기할 때는 올이라고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사분면에서는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예요. 됐니? 그래서 x좌표가 음수이기 때문에 코사인 음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도 음수입니다. 근데 사인만 무슨 수야? 양수야. 그래서 여기서는 둘은 음수고 하나가 양수니까 뭘 기준으로 외우느냐? 양수인 애를 기준으로 외울 거야. 그래서 여기는 누가? 사인이 양수인 영역인 거야. 2사분면. 오케이? 그럼 같은 이유로 3사분면은 탄젠트가 양수인 영역이고요. 4사분면은 누가? 코사인이 양수인 영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각 사분면별로 양수인의 음수인이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걸 외우시는데 외우는 방법은 선생님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뭐 없으신 분들은 얼싸 탕코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얼싸 안코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괜찮습니까? 어떻게든 무조건 외우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두 개의 조합으로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715번을 좀 보겠습니다. 715번. 자, P라는 점이 몇 콤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8,15래요. 그래서 이때 얘가 P고요. 원점이 5인데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죠.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얘가 마이너스 8,15야. 이게 P. 됐어? 그러면 원점과 연결이 이게 OP잖아. 그치? 그러니까 각도 자체는 얘들아 요각을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자꾸 버릇해서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세타입니다. 이게. 괜찮아? 그리고 이때 뭐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하는데 x좌표 있고 y좌표 있으니까 뭐만 알면 돼? r만 알면 되겠지? 그 r은 어떻게 찾으시면 돼요? 피타고라스의 공식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는 8이고 얘는 15고 그럼 얘는 17이 되겠지. 피타고라스 써보세요. 알겠죠? 이거는 289가 나와요. 됐느냐?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하면 돼? 코사인 세타는 r분의 r이 17이잖아. 그치? r분의 무슨 좌표? 무슨 좌표? x좌표. 그래서 이렇게 써서 한글로 외워서 쓰라고 이렇게.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삼각 B에서는 삼각 사인값, 탄젠트값, 뭐 코사인값 이런 게 음수가 나온 적이 없지만 삼각함수에서는 위치에 따라서 무슨 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왜? 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17분의 됐어요? 무슨 좌표? y좌표니까 15 써주시면 되겠고요.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써주시면 되겠고요. 괜찮니? 자, 넘어가서
725번입니다. 725번. 이건 지원 리스트 수거든. 다음 시간에 잘 외워봐라. 자, 여기 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루트 사인 세타랑 루트 코사인 세타를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워낙 자주 나오는 좀 잘 외워달라고 했던 것 같아. 어떤 포인트가 중요해 얘는? 루트가 둘 다 플러스였지. 근데 뭐가 갑자기 튀어나와? 마이너스가 갑자기 튀어나오지.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난다? 사인 세타도 무슨 수고? 음수고 코사인 세타도 음수일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안내드렸어요. 근데 원래 등호의 성격상 등호가 들어가도 원래는 돼. 근데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0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곱했을 때 0이 아니라는 건 사인도 0이 아니고 코사인도 0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것 때문에 여기서 등호가 사라진 겁니다. 원래는 등호가 있으면 괜찮아요. 공식의 성명 특성상. 유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사인 사인 세타도 음수, 코사인 세타도 음수라는 걸 뭐야 이미 힌트로 준 거야. 그러니까 읽으실 수 있어야 되니까 깜빡하시는 분들은 필기하세요.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알겠니? 자, 그럼 다음 얘기는 야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다 음수인 영역은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야? 여기 사인이 양수인 거고 여기 코사인이 양수인 거고 여기 탄젠트가 양수라는 건 사인 음수, 코사인 음수. 그러니까 나머지는 음수라는 뜻인 거란 말이야. 알겠니? 야, 이게 몇 사분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3, 4분면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가 붙는 거야? 아 탄젠트는 무슨 수일 거예요? 양수일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서 문제가 물어본 게 루트 탄젠트 제곱 세타인데 그건 여러분들 체크. 자,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뭘로 바꿔 써라? 절대값으로 바꿔 써라. 유성품에 주의해라. 루트 바깥의 제곱은 그냥 A다. 유성품 주의. 알겠어? 루트 안이 제곱일 때만 절대값이 난다 얘들아. 알겠니?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낸다면 난 그 두 개를 섞을 것 같아. 알겠지? 왜냐면 그거 은근히 헷갈리는 애들이 있거든. 이 문제 책에서 다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 예쁘게. 그럼 첫 번째 거는 절대값 탄젠트 세타라고 쓰면 되겠죠. 루트 안에 탄젠트 제곱이 있는 거야. 그지? 맞니? 까먹으시는 분들 진짜 안 계셔야 돼요. 잠깐만. 이 다음 문제 특히나.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사인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절대값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마지막은 마이너스 절대값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는 양수니까 그냥 빠져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얘들아 사인이 무슨 수야? 음수거든. 근데 앞에 뭐가 달렸어요? 마이너스가 달렸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양수인 거지. 그래서 1 플러스 양수니까 양수야. 그래서 어떻게 나오면 돼? 그냥 나오시면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는 1도 양수고 탄젠트도 양수야. 그지? 그러니까 그냥 나오시면 돼. 빼기. 자, 사인 세타 음수고요. 코사인 세타 음수예요. 맞니? 그럼 더해도 음수니까 뭘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더해서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예쁘게 사인 세타랑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지워지고요. 탄젠트 세타랑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랑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지워지고요. 그럼 뭐가 남아? 코사인 세타만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데 터프라서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터프라고 쫄지 말고 계산 제대로 하도록 하자. 괜히 자, 조금 더 넘어가서 아까 필기에 이어서 이제 쓰시면 돼요. 3번 쓰고 와. 자, 3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외워야 될 너무 중요한 공식들입니다. 물론 다 외우시긴 한데 굉장히 응용이 많이 돼서 별표 치는 거야.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랑 더하면 얼마다? 2다. 그 다음에 증명은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사인 세타가 x분의 y r분의 y 제곱 했잖아요. 그치? 그럼 제곱하면 r 제곱 y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 코사인 제곱 세타는 r분의 x좌표니까 r제곱 x제곱이 되고요. 둘을 더하시면 통분은 이미 돼 있으니까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데 아까 r이 뭐였어요? 루트 안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었지. 따라서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1. 어려운 건데 아닙니다. 증명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는 애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꿔 쓰시는 상황이 꽤나 많이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뭐 이것도 다시 증명을 하자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 그래서 여기다가 r 곱하고 여기다가 r을 곱하면 x분의 y좌표가 되는데 x좌표분의 y좌표는 뭐였어? 탄젠트였지. 그러니까 얘들은 같은 거. 대단할 거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외워놓고 변형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페이지는 넘어가서요. 727번에서 727번에서 다 하기는 좀 시간이 그렇고 한 2개 정도만 골라보도록 할게요. 아까 사인 0을 1이라고 했던 이 채야. 7번 하나 골라봐. 하나 풀어줄게. 727번. 2번이요. 알겠습니다. 727번에 2번 동그라미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 사인 제곱 세타라는 애는 얘죠 얘. 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건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인 제곱 세타는 뭐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 제곱 세타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보니까는 인수분해가 되겠죠, 합차로. 인수분해하시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해서 약분 하시면 뭐만 남는 거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만 남는 이런 구성입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얘와 얘 가지고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숙제는 유형 10번까지만 하자. 732번까지 숙제 드릴게요. 네, 이따가 수업 끝나고 잘 예쁘게 남아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오늘 생각한 게 네, 주세요. 땡큐. 얘기해줘서 고마워요.